이번 강의는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역시 도시군객시설사업의 그것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시군객사업의 연장이 도시군객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면은 개념을 보면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그렇죠? 또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에 대한 단일 또는 복합 기능을 가진, 자, 이게 포인트죠.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자, 신도시나 신시가지를 갖다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경기도 시흥시청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져온 건데 실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100호 신도시라 해가지고 인천의 경우하고 그 군자지구에는 그거 매워가지고 매립지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도시를 신시가지라는,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일부 캠퍼스가 오게 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되어 있는 지형도면이 있어야 되겠죠. 도시관리 결정됐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도시개발 사업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파트가 이런 파트가 있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 파트를 할 수 있어요. 구역을 지정하는 파트가 있겠고요. 구역 지정. 그 다음 실시계획 파트가 있겠고,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우선 구역을 지정한다 그랬을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누가 요청할 수 있냐? 시장군수가 요청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요청하냐면 시도지사한테 요청할 수 있는데요. 대도시장은 자기가 직접 하니까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제한. 근데 제한할 때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경우 조합은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거쳐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정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지정권자라는 관점이 있는데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있느냐 하면 도시개발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권한은 지정권자입니다. 그럼 지정권자는 원칙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칙입니다. 그래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외적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죠. 원칙적은 누가 되느냐?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국토교통부장은 예외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 예외가 되는데 예외가 되는 건 몇 가지가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중국집, 천장 불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더라. 국가 필요 사업인 경우가 있더라. 천재지변 등이 있더라. 그다음에 공공기관장이 제안하는 경우인데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한테 할 수 있는 거구나. 할 수 있겠고, 시도지 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경우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원칙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지 국토장관은 예외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럼 구역이 지정된다. 그럼 이제 구역을 지정하면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개발 계획이 있어야 돼. 그럼 개발 계획 중에서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자, 뭐냐면 사업 방식은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어요. 크게 보면 수용은 소유권을 빼앗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무슨 방식이냐면 환지 방식은 거기에 소유권을 빼앗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럼 원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반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적용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실시 계획 단계가 있어요. 실시 계획 작성은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시행자가 할 때 그 안에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실시의 인가권자는 누가 되냐? 지정권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구역 지정하고 실시의 인가까지는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요. 자, 얼마나 3년 내 하는 게 원칙입니다. 3년 내.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개발계획 수립까지는 몇 년? 2년이 원칙이고 자족도시 즉 330만 넘게 됐다. 그러면 5년까지 되는 게 원칙을 하고요. 구역지에서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까지는 3년 내 하도록 돼 있다. 볼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안 하면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사업 시행 단계를 했죠. 사업 시행 단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랬죠. 수용, 사용 방식. 가격이 낮을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가격이 높으면 강제로 교환분합하는 방식으로서의 무슨 방식이냐면 환지 방식이 있어요.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자, 그렇다면 요걸 두 가지를 갖다가 저는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수용할 때 하면 수용권을 부여해요. 특히 수용은 민간이 시행자인 경우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여기 포인트다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 시행자 금융권에 지급보증 받아야 되고 그러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전의 법률에 의해서 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조성토지를 공급할 계획을 가져가고 선수를 받을 수 있고 오늘날은 또 뭐가 있냐면 원형지 공급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조성 토지에 준공전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환지 방식 두가 혼용해서 있지만 환지 계획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럼 환지 설계가 있어야 되겠고 환지 계획 작성 인가는 누가냐? 자, 서울 특별시장은 없습니다. 자, 제주특별자치도 있죠. 그들이 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가받는 거예요. 누구만? 비행정청만 인가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 네, 환지 예정지를 지정합니다. 네, 환지 처분해요. 등기 촉탁합니다. 네, 청산금을 징수하고 교부하면 이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 절차구나.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의 단계별로 보면 크게 제가 세 단계로 나눴죠. 그러나 사업 방식은 크게 보면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 두 가지를 혼용하는 방식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사업 방식 절차 밑에까지는 그건 다 필요 없겠고요. 자, 근데 이거랑 구별할 것이 있어요. 유사 개발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 사업이죠. 다양한 용도에 기능하진 단지나 시가지를 건설하는 건데 도시 기본계획 거기에 적합하게 하는 상계획이죠.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 있고 공공기관이 있고 민간이 있고 민간 공동으로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은 특별법지로서 주택 공급 목적으로 외곽지역에서 신도시를 건설할 때 쓰는 방법이 택지개발 사업이다. 볼 수 있어요. 이건 주택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그 상위계획이 그렇습니다. 수용 방식, 공공시행자만 가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일부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거지 정비 목적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 등 있죠. 정비기본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네, 이거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민간이 조합 위주로 시행하는 사업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이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개발계획이란 청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전체에 대한민국에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통틀어서 얘기했는데요. 자, 정부가 각종 개발계획 현황입니다. 가로는 개발계율이라는 건데 그게 바로 청사진이죠. 자, 우리의 인천의 송도 청라지구, 영동지구 그러면 국제 업무 금융 중심이다. 이게 바로 개발계획, 소위 청사진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원주시다 그러면 100만 평에 그럼 이건 바로 뭐예요? 하나의 면적, 도시개발구역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자 구역 지정시에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지정시 개발계획. 자, 원주시 같은 경우는 100만 제곱미터 지식 기반형 도시다. 그러면 100만 제곱미터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충주시에는 210만 평의 지식기업 환영, 또 연기공주는 2210만 평의 뭐가 있어요? 중앙행정기관 이전, 또 무안군에는 산업 교역형의 것이 있고, 광양만에는 전남 여수 순천 광양시 경남 하동까지 묶어서 국제물류 교육 중심. 그다음 무주 같은 경우는 관광 레저, 부산 진해 같은 경우는 국제물류 산업 이런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개 기업도시라는 말 있죠. 민간기업이 주도해서 지방으로 건설한 자족도시를 만드는 게 기업도시고, 자, 그다음에 행정복합도시, 청와대 일부의 부처를 갖다 제외하고 나서 이전한 도시를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위한 병원 교육을 개발한 도시고, 그다음에 지역 특화 발전 특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초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 혁신도시란 건 지방 이전 공공기업과 지역 내 산업, 연구, 학교를 결합된 신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혁신도시도 역시 뭐였어요? 도시개발 사업의 일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역시 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그럼 앞서 얘기했죠. 사업 시행자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다 볼 수 있겠죠. 공공 시행자가 있고 민간 시행자가 있고, 또 둘이 공동 출자에 대해서 꼭 조심할 것은 누구는 빠진다고 볼 수 있으면 조합을 제외. 여기 봐요. 10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1호에서 5호까지, 1호에서 5호까지. 근데 7호에서 그러니까 자, 6, 9인 뭐가 빠졌어요? 조합은 공동 출자 범위 될 수 없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공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LH공사, 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그다음에 매입 공공기관 있습니다. 정부 출연기관으로서 철도시설공단이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방공사 같은 거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SH공사 같은 경우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또 경기도시공사 이런 경우. 이건 서울 쪽이고 이건 경기 쪽 아닙니까?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다음 민간 시행자가 있어요. 자, 민간 시행 토지 소유자가 있죠. 토지 소유자는 수용 방식에 대한 관점에서 사유지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고, 자, 조합이 하는데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설립하는데 환지 방식만 가능하다.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수용 방식을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뭘 할 수 없어요? 수용 방식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도권 A지로 이전하는 법인이 있죠. 학교나 일정한 것. 그다음에 주택사업 등록업자, 토목, 건축공사 등록업자, 그 다음에 리츠 같은 뭐가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자, 투자회사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개발업자도 있겠고요. 이제 투자회사도 있겠죠. 자, 여기 보면 둘 이상 출자한 법인이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12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리츠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부동산 개발업체까지. 그래서 여기 몇 개 이제 추가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 시행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전부안지 방식의 경우는 누구만 한다? 조합만이 시행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사업 방식 아까 크게 나눴죠.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토지를 매수 또는 공익사업이란 토지 유치 보상의 법률에 따라서 수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공공시행자는 동의요건이 없는데 민간 사업시행자만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1 동의를 얻는다 하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 권리를 유지하는 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있고. 그러면 여기 보면 뭐가 있냐? 개발계획 수립할 때 자, 토지 면적 3분의 2의 소유자가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볼 수 있겠고. 자, 여기는 혼용 방식인데 수용과 환지 방식이 있죠. 그래서 구역 분할 혼용 방식이고 구역 미분할 그냥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 가격이 싼 거죠. 사용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죠. 그러다가 여건 변하면 바꿀 수가 있어요. 전부 환지 방식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공적 사업 시행자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1번서부터
4번까지 갔던 시행령 중에서. 그 다음 또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바꿀 수 있겠고, 또 우리 수용 방식에서 무슨 방식으로 보시면 혼용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조합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 다음 혼용 방식에서 전부한제 방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사업 방식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시행 절차를 보니까, 자, 사용 수용 방식은 착공해서 감리자 지정하고 조성 토지를 갖다 공급계획 수립해서 준공검사하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 되는 거죠. 일단은 환지 방식은 환지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습니다. 그 다음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착공 및 감리자 지정하고 공사 완료 공고,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환지 처분, 청산 절차를 거치는 절차를 거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 수용 방식 중에서 원형지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원형지 개발. 자, 예전 같으면 여기 단면이 있죠. 자, 이거는 어디서 펌해온 거냐면 우리가 갔을 때 세종시 있죠. 그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에서 제가 펌질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전 같으면 이런 것이 있다. 그럼 여기를 갖다 다 여기 흙 갖다가 이쪽으로 메꿔서 평탄 작업을 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고 원형지를 갖다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럼 원형지 다 두는 게 아니라 전체 도시개발 구역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3분의 1 같은 원형지 방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 특성을 그대로 고려해서 최대 살려가지고 자연 친화적, 환경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바로 뭐다? 원형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원형지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이런 매립자각 같은 필요 없으니까 가격이 싸죠. 이쪽 비해서.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매각 제한을 받아요. 10년 범위 내에서 매각 제한 받는 것이고, 그 원형지를 개발할 사람을 갖다 원형지 개발자라고 합니다. 원형지 개발자. 그래서 이 원형지 개발자는 따로 5가지 경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꼭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 가서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원형지처럼 되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곳이 있다든가 저쪽 별내 지역이라든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환지 방식 있잖아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 종전에 이러한 땅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다 계획적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겠어요? 공원, 업무, 서비스 면적 이렇게 늘리다 보면 그런 것이 뭐가 있어요? 한마디로 줄어드는 면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보류지라고 그래요. 그 중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서 팔 수 있는 땅을 채비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예상하세요. 그래서 이것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건 환지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머릿속에 좀 인식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개략적으로 이렇게 인식하라고 제가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면사무소 앉으니까 이제 동으로 다 했으니까 동사무소가 된다. 그럼 이거는 이 땅은 차라리 다른 사업 용지라 줘야 되겠죠. 그래서 불용지라고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돼요. 자, 무슨 용지? 불용지라고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정비사업이라는 거 있어요. 자, 정비사업도 역시 도시군 계획사업의 일종입니다. 왜?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아닙니까? 그 정비사업에서 보면은 역시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차인데 이걸 위해서는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면 그 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요. 안전진단, 재건축의 경우는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여기 봅시다. 주민공동 주민대표회의 알겠죠? 그래서 그들을 구성할 수 있어요. 누가 할 경우 여기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토지소유 아닌 사람 할 때는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가져가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조합까지 설립 인가 받았으면 이 조합 설립 인가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사업 시행령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합니다. 뭐 하려고? 분양 처분하려고. 그럼 분양 신청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의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아요. 그 다음 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이제 뭐 할 거면 철거하고 철거하고 그럼 보상 문제 따라지죠? 착공하고 분양하고 준공해서 입주하고 이전 고시하면 되는구나. 이게 바로 정비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만약에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사업 준비, 사업 시행, 관리 처분 계획, 사업 완료.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딱 정리하면 돼요. 앞에 거 제가 그냥 큰 틀을 갖다 설명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고 안전진단. 왜? 재건축이니까 반드시 안전진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과 더불어서 정비구역 지정됩니다. 그럼 여기는 조합이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고 공공 시행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승인받아서 창립총회 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받으면 바로 여긴 재건축이니까 조합이 하니까 시공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 시기가 정해졌죠. 그 다음 사업 시행 인가받아서 감리자를 지정하고 분양 공고 분양 신청을 합니다. 네, 관리처분 계획 수립해서 인가받고 2주 철거한다는 걸 잘 아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준공 인가받고 이전 고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공시행자가 되면 이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민대표를 반드시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승인받도록. 그럼 시행자가 어느 때 되느냐. 여기는 시행자 지정 고시가 되면 그때 가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여기는요.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절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큰 틀에서 보니까 이런 걸 볼 수 있네요. 도시 주거환경 기본계획 그랬죠. 자, 이거는 이제 부천시 뉴타운 개발과에서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가졌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면 부천시 중에서도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관점에서 미리 주거 촉진 계획이 됐든 촉진 지역이 포함하든 재개발 사업을 하든 재건축 사업이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하든 이렇게 가져간 몇 개수를 갖다 미리 만든 그 기본 계획이고 그걸 총괄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 그럼 이제 정비 사업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가 하는 걸 봐줘야 되겠죠. 자, 과거에 4가지였다. 지금 이제 6가지가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죠. 자,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자, 정비 기반 시설 뭐예요? 도로 상하수 같은 거죠. 자, 이런 것이 극히 열악합니다. 그다음에 노후불량 건축 가동이 밀집되어 있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사업 방식은요, 뭘 할 수 있냐?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을 가져올 수 있겠고,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전부터 일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방식이 다 이루어지네요. 그죠? 자, 그다음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 차이가 뭐냐? 저수준이 아닌데 정비 기반에서 열악합니다. 열악하는 거죠. 그다음 노후불량 건축이 밀집되어 있어요. 역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정비 기반시설의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는 양호, 여기는 열악하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열악하다는 것. 자, 그래서 다 공통적인 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습니다. 다음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아닐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럼 이 같은 왜 아닐 수도 있고 바뀔 수 있냐? 만약에 예를 들어 옛날 주공 같은 걸 갖다 보면 여기 주택단지가 있어요. 그럼 주택단지 진입로가 있고 주 메인도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상권이 발생해. 근데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저층인데, 자, 이 저층 건물이 있는데 이런 거 갖다가 다시 오늘날 고층화돼서 이루어지게 되면 진입로가 어떻게 돼요? 필요하고 여기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비구역 바깥에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소방 진입로 같은 것 때문에. 자,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이 될 수 있고 밖으로 될 수도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오로지 무슨 방식에 의하면 관리처분 계획 방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구나. 무슨 방식?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세 가지. 이제 그러면 다시 또 세 가지 방식이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자, 도시환경, 아까는 개선사업인데 이제 도시환경, 자, 여기 봐요. 정비사업이라고 그러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고 그러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그러죠. 그럼 봐봐요. 아까 배웠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또 주거환경 관리사업,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럼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옛날에 가장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상권에 팍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다시 해내죠. 그래서 상업이나 공업지역으로서 토지 효율적 이용, 도심 부도심의 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런 걸 갖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어요? 대개 보면 옛날엔 가리봉역 같은, 가리봉역이라는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산 디지털, 구루 디지털 이런 것들처럼 다시 도시 환경을 정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관리처분 계획이 있겠고 또 무슨 방식이면 환지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란 건 단독이나 다세대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서 기존에 있던 주택을 보전 개량, 보전 정비 개량하게 한 거예요. 주택을 잘 정비하고 담장을 없애고 또 통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하기 때문에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에 의한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 가로구역, 우리가 도로다 둘러싸인 구역, 알겠죠? 그러면 이런 곳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가로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로구역. 자, 그래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한 사업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서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또는 보존 또는 개량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비사업이 6가지가 있다. 이 정비사업은 올해도 꼭 출제될 수 있는 종류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정비사업 시행자가 있어요. 자, 우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여기는 저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못하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가 하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현재 그 예정도 마찬가지지만 3분의 2상의 동의 세입자의 과반수 또 세입자가 2분의 1 이하일 경우는 거치지 않을 수 있어요.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면 직접 동의 없이도 시장군수가 직접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주택 재개발은 조합 할 수 있고 시장군수, LH공사, 건설업자, 등록업자와 같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가지 동의로 되면. 그 다음 주택 재건축은 시장 조합과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하는 것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 건 여기는 민간업자 중에서 여기는 건설업자, 등록업자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누구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군수, 그 다음에 주택공사 등이 있다. 자, 여기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이 할 수도 있고 또 같이 할 수도 있구나. 그럼 여기 조합이 못하는 건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조합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 꼭 아시기 바랍니다. 또 토지 등 소유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도시환경 무슨 사업이다?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가 정비사업 시행자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파트는 이론 파트에 가서 나가기 위해서 개략적 큰 틀, 절차
이글만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